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3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체동산 압류 집행 절차에서 강제계문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한 실무 지침입니다. 즉, 헌법상 사생활 보호와 민사집행의 강제력 사이에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제1조인 이 예규의 목적은 채무자 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강제계문을 시행할 때 집행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제2조는 강제계문 전 조사로 집행관은 계문에 앞서 해당 장소가 실제로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 건물 외부의 문패, 간판, 상호 확인, 임대인, 관리사무소 등 관계자의 구두 확인, 기타 합리적인 조사 방법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채권자에게 해당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의적 계문을 방지하고 제3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강제계문의 실시, 강제계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관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계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문이나 기물의 파손을 피하고 집행 목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제4조 강제계문 후 조치, 강제계문 직후에는 채무자의 실제 주거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주거가 아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지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후 지체 없이 퇴거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강제계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남기기 위한 조치이며 제3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예규는 실무상 집행행위의 적법성과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며 제3자의 주거 침해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최소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관, 채권자, 실무법조인 모두는 강제계문 절차에서 이 예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와 후속조치 기록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